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수업 때 다뤘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문제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좀 이제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PC가 없어가지고 설치부터 좀 못했던 그런 학생들은 설치하는 과정부터 요것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머릿속에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설치하는 것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바탕화면에 제가 이제 우리 이루리 게시판에다가 제가 PONQM 5.0 요 테일러 책에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그걸 올려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이제 설치하는 화면을 잘 한번 보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넥스트 가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이제 어떤 걸 써도 됩니다. 이렇게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제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누르면 없어지고, 바탕화면에 POM, QM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요거를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행을 이렇게 쭉 이제 나오면, 이제 클릭하고, 왼쪽에 지금 이게 마우스 포인트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마우스 포인트 이쪽에 이제 이게 메뉴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뉴 패널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다 이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요거를 이제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코스트 볼륨에 대한 아날리시스 해가지고 나왔던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런 것들. 이런 두 가지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화이트보드를 한번 제가 이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요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첫 주에 배웠던 것들을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POMQM, POMQM을 직접 설치해 보자. 설치해 보자. 요것들은 이제 조금 전에 설치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건 이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어 아이고 GEP 수량 분석에 대한 것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대한 이 수량 분석에 대한 것들의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제를 지금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헷갈려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장 BEP 이제 예제 1번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BP에 대한 이제 수량을 이제 분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거를 손으로 풀 줄 알아야지 그 노직을 이해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음, K라는 제품을 이제 만든다고 합시다. K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수요가 1,500개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그 제품에. 그래서 이 K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죠. 직접 생산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1번이. 두 번째는 이제 외주,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죠. 이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외주.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고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하고 변동비. 다 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개별적으로 코스트를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에 해당되는 거 다 묶고 변동비에 해당되는 거 다 묶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변동비는 어떤 변동비다? 옆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단위당 변동비예요 단위당 변동비 그래서 단위당 이제 변동비이기 때문에 단위당 단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일종의 이제 비율함수처럼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K라는 제품을 내가 직접 생산할 때는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비. 고정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겠죠. 그죠? 설비부터 대표적으로 바로 뭐예요? 생산 설비에다 성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0억이 들어가더라. 이게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뭐 예를 들면 뭐 150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이게 그다음에 외주를 줬을 때는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이 고정비가 들어가고 외주를 줬을 때 가격이 요 정도가 하더라. 이렇게 요 정도가 하더라.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를 이제 보면 얘를 우리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손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K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생산하게 되면 10만 정도의 이 고정비가 들어가고 그냥 단위는 그냥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10만 원의 고정비가 들어가고 단위당 변동비는 150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직접 생산할 때 총 비용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서 얘를 Y1이라고 합시다. Y1. 이 총 비용은 단위당 변동비니까 어떻게 돼요? 150X 이렇게 되는 거죠. 150X. 이거 더하기 절편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외주를 줬을 때를 한번 예를 보면 총 비용이 어떻게 되냐? 총 비용은 Y2가 됩니다. Y2의 총 비용 단위당 변동비가 180X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는 4만 5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를 요 X에다가 대입했을 때 직접 생산하는 것과 외주를 주는 게 어떤 게 비용이 작게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의사결정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 의사결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make or buy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내가 인하우스 메이킹, 즉 직접 회사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기업에서 메이킹 할 건지 아니면 외주에서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한 업체로부터 바이 사갖고 올 건지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메이크 or 바이에 대한 이 의사결정을 이제 어떻게 하니까 기왕이면 1,500개의 제품을 만들 때 기왕이면 어떻게 돼요? 총 비용이 저렴할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Y1이 150X에 10만이에요. 그러면 10만이 지나고 있고 그죠? 10만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10만 지나서 150X. 그래서 10만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10만이 이렇게. 얘가 Y1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모는 종이 해가지고 기울기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이제 우리 Y2의 그래프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Y2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Y2를 봤더니 4만 5천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되면 요 밑에. 그래서 여기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Y2입니다. 얘가 Y2. 얘가 그래서 Y2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X가 이제 바로 뭐예요? 여기 X가 단위당 변동비에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수량이 되겠죠. 여기 수량. 이게. 그랬을 때 이 X하고 Y1과 Y2가 만나는 요 교점 있죠. 요 교점. 여기. 요 교점. 요 교점에서의 요렇게. 응.
요 교점을 뭐라고 하냐면 요 교점을 얘가 BP 수량이라고 합니다. BP 수량. 예, BP 수량이라는 건 바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니까 딱 꺾이는 딱 같아지는 균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Y1과 Y2가 비용이 같은 거죠. 그죠? Y1과 Y2가. Y1과 Y2가 비용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수량이 최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요게 바로 X가 이제 BEP의 수량이 되는데 요거보다 만약에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수량보다 낮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가 비용이 적게 듭니까? 적은 비용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적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브레이크 BEP 수량, BEP에 대한 수량에서 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Y2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이제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BEP 수량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Y1.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BEP 수량보다 커지게 되면 직접 생산하는 것이 대량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만약에 이거보다 작을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외주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BEP 수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교점이 만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Y1, 이렇게 Y1과 Y2가 같아지는 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50x 더하기 10만 이렇게 10만은 이렇게 180x에 4만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이게 30x는 이렇게 되겠죠. 30x는 해서 5만 5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30x는 5만 5천, x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x는 해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1833.33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즉 1833개 33.3333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X가 이제 이 수량의 이제 교점인 거죠. 이게 두 개의 같아지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디맨드가 어떤 거예요? 시장에서의 수요를 볼까요? 우리 수요가 시장에서의 수요가 우리 여기 나왔던 것처럼 1,500개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의 수요 1,500개면 어떻게 돼요, 이가? 요 BEP 수량이 1,833일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1,500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Y2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돼? 나는 의사결정을 외주를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엑셀의 식으로 한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엑셀 식으로. 엑셀에서도 이거 문제를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셀을 한번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엑셀에다가 이제 화면을 지금 키워서 이렇게 쫙 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1,500개가 디맨드가. 그다음에 어, 변동비가 있고 이제 고정비가 있는데 음,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변동비를 고려해봤, 예, 이거 잘못 썼네요. 이게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단위당 변동비. 근데 여기다가 제가 쓸게 이렇게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아까 풀었던 것처럼 10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는 4만 5천 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150,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80,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총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총 비용을 쫙 계산하면 총 비용은 1,500개 만들 때 총 비용은 짝짝 150개. 이게 X니까 150X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1,500개. 그죠? 이거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하기 여기에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32만 5천 원. 다시 이제 이거 갖고 제가 밑에 있는 외주를 줬을 때 보겠습니다. 180 이게 곱하기 1,500. 지금 이게 서식 안 넣고 제가 일일이 지금 찍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더니 쫙 즉 외주를 줬을 때는 1,500개의 디맨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외주했을 때는 31만 5천 원에 해결할 수 있지만 자체 생산했을 경우에는 32만 5천 원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총 비용이 어떤 게 더 적게 들어요? 외주죠, 외주, 외주. 그래서 1,500개 수요가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이게 외주를 하는 것이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거 만약에 이게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Y1과 Y2가 같아지는 것이 1833.33333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걸 해볼까요? 1833.3333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딱 넣으면 375, 375 딱 같아지죠. 생산과 외주가 같아지는 거예요. 375, 375 이렇게. 그러니까 같아지는 교점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833.333일 때는 외주를 하든 생산을 하든 비용 총 비용 같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디맨드가 내가 2,000개야, 2,000개, 2,000개, 2,000개면 1833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833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큰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2,000개를 만들 때 외주는 40만 5천 원이 들고 생산은 40만 원에 해결할 수 있어요. 큰 거를 절대로 고르면 안 되죠. 비용이니까. 이게. 그래서 생산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2,500개 한번 해봅시다. 2,500개일 때. 쫙, 이렇게 하면 2,500개일 때도 생산이 이제 계속 작아지죠. 그죠? 점점 갭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총체 비용을 이제 어떤 거가 좋은지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지고 응? 원자재 값도 올라가지고 외주를 줬더니 외주에 얘가 5만 5천 원 정도로 올랐고 계약이나 이런 원자재 셋업 비용이 전체 고정비가 그다음에 이 변동비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변동비가. 그다음에 직접 생산하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500개 생산할 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까 같아지는 값 1833을 한번 해볼까요? 1833 1833 해가지고 점 333 이게 원래 아까 얘기했을 때 이게 가격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이제 이게 같아지는 이제 그 BEP 수량이었죠. 짝했더니 어떻게 되냐? 아이고 외주를 주는 게 낫네. 지금 어때요? 교점이 변화된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규모를 경제를 해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학습 효과 때문에 좀 우리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요렇게 줄어들고 외주를 줬을 때는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또 외주하고 생산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총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그 화이트보드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렇게 시장에서 수요가 1,500개일 때 직접 생산과 외주를 줬을 때 메이크 바이 의사결정에서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문제는 어떠한 디맨드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비용을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낮은 비용을 똑같은 수요라 만들어내는 경우라고 한다면 똑같은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전체 비용이 작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게. 그 다음에 또 BEP가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두 가지. 아까 BEP 같은 거와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 화면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캡처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 문제 요거 이제 많이 보셨죠? 지금 요거 우리 일장 강의 자료에도 있던 거잖아요. 이 문제하고 앞에 나왔던 그 문제하고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지금 배웠던 이 BEP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생산하든지 외주를 주든지 시장에서의 디맨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총 비용이 가장 작은 거야. 그걸 결정하겠다는 의미고. 이 문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K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K라는 제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 봤더니, 우리 회사에서 단위당 변동비가 100원이고, 판매 단가, 판매 단가가 이게 200원입니다. 200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중요한 원가 정보죠. 이게 K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나는 최소한 K 제품이 수익을 발생하려면 수익이 내려면 나는 몇 개를 생산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고정비하고 변동비의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K 제품을 내가 만들어내는데 단위당 전체 비용은 100원이 들어가고 100원 들어간 것에다가 세금 붙고 뭐하고 뭐 마케팅 비용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다 저해서 판매 단가가 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죠. 손해 안 보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총 매출액에서 우리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이 식. R이라고 했어요. R에다가 200Q예요. R에다 판매 단가잖아요. 이게 판매 단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R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R이 진짜 수익이 아니라 판매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 1000개를 뭐 500개를 팔겠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00 전체 매출액은 단위당 한 개의 가격이 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 곱하기 어떻게 돼요? 내가 생산 수량이 500개야. 그러면 한 개에 200원씩 판매하는 거를 내가 500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얼마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게 10만 원. 근데 이 10만 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200, 즉 500개를 생산할 때 투입됐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원가가 들어가 있네요. 원가. 그죠? 이게 원가. 그 원가 비용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단위당 들어가 있는 생산에 필요한 이 단위당 변동비가 100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비용 함수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전체 생산 코스트는 총비용은 이렇게 여기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여기 있으니까 단위당 변동비니까 어떻게 돼요? 100 x 더하기 그 다음에 고정비가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0만 원. 그 다음에 얘를 Y1이라고 하면 얘가 Y1이 전체 총비용이죠. 얘가. 예를 들면 우리 이 총비용을 여기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500개 만들 때 원가를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개당 100원이라며.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원을 집어넣어야겠네요. 100원을 이렇게. 100개짜리 제품 한 개 만들 때 200원에 판매되지만 그것의 원가 변동비는 1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정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총 비용이잖아요. 그럼 총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매출액에서 이 총 비용을 요거를 빼줘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죠?
빼주면 그 남는 게 뭐예요? 전체 매출액이 생겼어. 근데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단위당 변동비하고 500개 만든 한 단위당 그 비용하고 거기다 500개 만드는 생산비까지 합쳐가지고 그 비용을 빼주면 나머지가 뭐가 돼요? 순이익이 되겠네요. 이제 이익이 돼, 프라핏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전체 모형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이 Z라는 것이 진짜 순이익이다. 순이익 Z는 이게 순이익 Z는 매출액 매출액 빼기 500개 만드는 동안 들어가 있던 뭐예요? 이게 비용을 빼줘야겠네요. 생산 비용을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식으로 하면 매출액이 바로 뭐예요? 200Q잖아요. 200Q 마이너스 비용은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식. 요런 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X 더하기 10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빼주니까 100Q 빼기 1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나요? 이게. 그래서 순이익 Z라고 한다면 목적함수식의 순이익이라는 것은 100Q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되더라. 이렇게 돼. 이해 가죠? 이게. 즉 전체 고정비에서 이거 나준 단위당 변동비를 곱해가지고 전체 고정 비용을 빼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뺐으니까 똑같이 그러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얼마만큼 생산해야 돼? 이 수량 Q를 구하는 게 여기서 문제잖아요. 수량 Q를 구하는 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Q는 아까 있던 대로 PQ, 아까 여기서 뭐 200Q, 100Q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Q가 0이 되는 값. 즉 어떻게 돼요? 총 매출액에서 진짜 순이익하고 비용이 같아지는 값. 이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이게 두 가지 BP 구하는 방법인데 위에 있는 거는 총 비용 작은 걸 결정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이건 뭐예요? 내가 손해 안 보려면 몇 개 생산해야 돼? 이 얘기예요. 손해 안 보려면 몇 개 생산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200Q하고 전체 200Q하고 고정비 비용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PONQM으로 실제로 한번 이걸 한번 해볼까요? PONQM으로. 그러면 제가 다시 PONQM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거 갖고 이제 우리 코스트 볼륨 아날리시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눌러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비용을 몇 개를 가질 거냐 지금 고정비하고 변동비 두 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개. 옵션이 두 개가 뭔데요? 이게 외주 아니면 생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입지 있죠, 입지 결정 문제라든지 외주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동 투자, 공동 생산. 핵심 부품은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어 저기 그 비핵심적인 활동의 부품들은 니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납품해줘.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지분율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A, B, C 세 개 하면 옵션이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공동 생산. 만약에 직접 생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 생산. 또 하나는 아예 바깥에서 그냥 아예 100% 외주를 주는 거. 이 세 가지 갖고 하면 옵션이 세 개가 돼야죠. 그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제니까 그냥 그대로 두 개 할게요. 쫙 이렇게 놓고. 여기서가. 이게 이제 코스 타입의 옵션이 고정비하고 변동비예요. 첫 번째 옵션을 제가 이제 P1이라고 하겠습니다. P1. 생산하는 거라서 내가 여기를 P1 직접 생산하는 거고 여기 어떻게 돼요? 아웃소싱 하는 거다. 내가 아웃소싱 쫙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고정비예요. 코스트의 제일 첫 번째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가 아까 어떻게 됐죠? 고정비 생산할 때 고정비는 10만 원이었어요. 그죠? 10만 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가 150원이었어요. 150원 이렇게. 그다음 외주를 주면 고정비가 얼마였다? 이게 4만 5천 이렇게. 그다음에
한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냐? 180에 있어. 180 이렇게. 180. 이렇게 하면 입력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여기 보이죠? 솔브 보이죠? 솔브. 요 솔브를 그대로 눌러버리면 끝났습니다. 이게 유닛은 어떻게 돼요? 1833.33. 이때 손익분기에서 같은 1833을 X에다 집어넣으면 375,000 이렇게 이제 전체 이제 그 비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비용이죠. 총 비용이 이게.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디트에서 이걸 솔브를 누르면 요게 떠요. 솔루션에서.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요게 지금 여기 테이블로 보고 있는 게 요거고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저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프 그려줬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는 절편이 10만이고 하나는 절편이 4만 5천일 때 두 교점이 만나는 게 여기가 어떻게 돼요? 1833, 3333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요 밑으로 떨어지면 얘가 유리, 위로 올라가면 얘가 비용이 낮은 거니까 얘가 유리. 그래서 P1과 S1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습할 때 다시 입력 모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에디트를. 다시 누르면 입력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가격을 변동시켜 보세요.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BP 수량 디맨드에서 얼마일 때, 즉 우리 디맨드가 아까 1,500개라 그랬죠, 여러분. 그럼 1,500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볼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볼륨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1,500개 이렇게 1,500개를 생산할 때 이제 전체 솔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전체 1,500개 생산할 경우에 P1과 S1에 대한 금액이 쫙 나와. 토탈 코스트가 32500, 31500. 어디가 유리한 거예요? 1500개 만들면. S1이 유리하네요. 그죠? 1833보다 작잖아. 1500개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1833이니까 1500개는 어디예요?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S1이 유리하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쉽게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이 수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우리는 적은 거를 골라내는 거다. 기왕이면 똑같은 디맨드를 생산할 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하든 외주를 주든 필요한 수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된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작은 비용을 골라내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이제 수량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내가 고정비가 어떻고 변동비가 어땠을 때 그때 몇 개 생산해야지 내가 손해 안 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아메리카노를 운영한 커피숍을 내가 만들어내는데 커피숍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얼마고 하나씩 판매 단가.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커피가 1,500원이야. 이게. 그럼 1,500원은 그거는 매출액인 거고. 그죠? 매출액을 만드는 1,500원인 거고. 실제 원가는 9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하루에 이거 얼마만큼 팔아야 돼? 한 달에 얼마만큼 팔아야 돼? 연간 얼마만큼 팔아야 돼? 그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예를 들면 이 손해를 안 보게 되려면 내가 특정한 기간 동안 내가 이만큼을 벌어야 되는구나. 팔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손해 안 보기 위한.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해서 보면 이제 아니요 하고 여기는 그냥 특별하게 선택할 게 없어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쫙 이렇게 누릅니다. 그랬더니 볼게요. 이게 수익은 어떻게 되냐? 수익 아까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수익 그 수익이 매출액인 거죠. 총 매출액. 아까 얼마였죠? 한 단위 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가는 이게 얼마냐면 고정비가 얼마였죠? 고정비가 10만 원. 고정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100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100원짜리를 2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 이거 한번 이거 같아지는 손해를 안 보는 수량 몇 개야? 쫙 이렇게 누르면 바로 그래프라면 그래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바로 계산되죠. 1,000개 팔아야 돼. 1,000개. 1,000개 팔아서 어떻게 돼? 전체 이 단위가 달러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만 정도는 나와야지만 어떻게 돼? 너는 수익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딱 같아지는 점이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쫙 해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200Q는 어떻게 돼요? 200Q는 절편이 없으니까 y는 200Q니까 어떻게 돼요? 절편이 없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죠. 기울기가 200인 형태, 원점을 지나고 200인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리비뉴라고 나오는 이 R 값이 사실은 이게 전체 매출액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러면 들어가는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가 고정비 10만 원에 그다음에 단위당 이제 기울기 값이 변동비가 100x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만 해가지고 10만 지나는 걸 쭉 보면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점. 이 교점에서는 총 매출액과 총 비용이 이게 같아지는 점이니까 손해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상태. 균형점인 거예요. 딱 균형점. 그래 그게 이분이에요. 이분. 브레이크 이분 포인트. 그게 딱 그거에서 수익과 비용이 딱 이분, 딱 같아지는. 고기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얼마냐면 수량이 볼륨이 X가 이게 수량이니까 1000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1000개를. 1000개 정도를 팔아줘야지만, 이제 팔아줘야지만, 실제로 1000개 정도를 팔아줘야지만, 실제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하루에 디맨드가 몇 개냐? 500잔이야. 뭐, 예를 들면 800잔, 800개밖에 못 팔아.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입력 화면을 다 돌아갔습니다. 입력 화면을 돌아가면 여기에 이제 볼륨에 대한 시장에서 내가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그 K라는 제품은 원가가 단위당 100원이고 고정비가 10만 원 들어가고 내가 한 200원 정도에 팔 수가 있어. 근데 시장에서의 수요를 봤더니 이게 특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한 달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판매되는 게 실제로 봤더니 한 800개 정도밖에 안 팔린대, 내가. 사전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00개 팔렸을 때 그때 나는 적자를 볼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익을 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솔브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쭉.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 내 코스트가 20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16만 나오니까 이게 토탈 코스트에 이게 그래서 실제로 비용 나타나는 게 수익이 16만 나오니까 실제로 이거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2만 정도가 어떻게 돼요? 16하고 여기서 전체 토탈 코스트가 18만 정도가 전체 총 비용이고 즉 바꿔 얘기하면 800잔, 800개의 K 제품 800개를 만들 때 총 비용은 18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전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총 매출액은 리비뉴라는 건 매출액이잖아요. 여기서는 200Q니까. 여기서는 16만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만에서 16만을 빼주면 2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네. 그죠? 그럼 우리 이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쫙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개 있는데 800개니까 이렇게 여기 800개니까 요 부분에 찍히겠죠. 그죠? 요 부분에 찍히니까 당연히 어떤 거예요? 우리는 같아지는 거 밑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게 수익, 매출액이 리비뉴가 매출액이 코스트보다 요렇게 요만큼 우리 여기다 제가 캡처해 설명하겠습니다. 캡처해서 여러분 화이트보드를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수익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200Q였잖아요. 100원짜리 받아다가 이제 100Q를 이제 200Q를 바꾸는 거고. 요 코스트는 어떻게 돼요? 얘가 Y1이라고 하면 얘는 Y2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Y2는 얘는 100Q에다가
100큐. 이게 X죠. 이게 수량 Q니까 더하기 10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만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800개 했을 때 800개니까 1000이면 이게 800개 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800개. 800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체 비용, 코스트. 여기가 매출액.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요만큼. 요만큼 요 틈이. 응? 저 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요만큼 틈 생겼잖아요. 그죠? 갭. 요게 바로 뭐예요? 저게 손실금액 2만 원이에요. 그죠? 그게 손실금액 2만 원입니다. 이게. 그럼 반대로 우리 만약에 이 손익분기점 이 상태에서 손해도 안 보는 생산량은 몇 개이냐? 손익분기점 수량이 1000개 만들어야지 매출하고 전체 매출액하고 그걸 만드는데 수익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즉,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1000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 디맨드가 1500개가 나왔어요. 1500개. 예측해가지고 봤더니 1500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갭이 생기네. 요게 매출액. 여기가 매출액. 여기가 어떻게 돼요? 요게 1500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만큼 차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익이죠, 수익. 그죠? 순수익이죠. 그죠? 프라핏이죠, 이게. 요만큼 수익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총 매출액이 비용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손해본 거, 손실이고, 여기는 수익 발생한 거고. 이해 갑니까? 이게 두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문제를 한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문제집 수학 문제 보면 스토리텔링으로 영철이가 뭐를 먹었다, 뭘 어떻게 했다 이랬을 때 최적 생산량은 얼마일까요? 문제 그렇게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냐? 어떻게 되냐?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계산하는 문제가 두 가지 했는데 내가 선택적 대안이 A하고 B안, C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대기해가 선택적 대안을 있을 때 시장의 디맨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낮은 비용을 만들어내는 대안이 어떤 거야?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서. 이게. 그게 앞서서 우리가 했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요 문제죠. 그죠? 직접 생산하고 외주 주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이게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학생들이 이게 앞에 그런 문제하고 푸는 방법은 똑같지만 이해를 달리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어 판매 가격이 200원에 판매되는 제품 K가 있다. 근데 그거 원가는 한 단위 만들 때 원가는 100원이고 고정비는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내가 손해 안 보려면 내가 몇 개 만들어야 돼? 최소한 몇 개를 만들어야지 손해 안 볼 수 있을까? 번전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손해 안 보고 번전치기 하는 즉 총 매출액과 비용이 같아져서 손해도 안 보고 그다음에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그 수량. 그게 바로 그 뭐예요? BEP 수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Q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Q에 10만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이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딱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1000개. 100Q는 10만 개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100Q는 10만 개니까 나눠버리면 1000개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1000개가 나온다. 즉 1000개일 때 총 매출액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그것보다 높게 되면 비용하고 매출액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바로 뭐다? 아까 했던 대로 1000개보다 높아서 1500개다. 그러면 그 갭은 수익이 될 것이고 시장의 수요가 기준이 1000개인데 800개가 나왔어. 그러면 800개, 200개 부족한 것에 대한 뭐예요? 손실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이해 갔죠? 이게 그래서 꼭 컴퓨터를 해서 손으로 문제를 풀고 컴퓨터도 돌려보고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이렇게 미니 예제 해설해 주는 거 수업 때 했던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